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 또한 경험입니다. 죽음도 경험이죠.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군. 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코모노를 신속히 포획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줄 테다. 악인의 근거지에 발들인 고문 소믈리에다. 전국 각지에서 심신상실자가 무차별 살인 사건을 일으켰다. 현장에도 소용없어! 전 악귀를 퇴치했을 뿐입니다. 범인들은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일련의 사건은 코모노 타케시라는 남자에 의해 벌어졌다. 이 사회는 정신질환에 지나치게 관용적이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 코모노는 장애인 그룹홈을 세워 중증 장애인들을 받아들였고, 여러분, 인간의 탈에 쓴 악귀를 퇴치해야 합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세뇌해 무차별 살인 사건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구가 방범 셔터로 막혀 있었다. 입소자를 감금하기 위해서군. 제게 맡겨주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다. 전동 커터로 자르겠습니다. 알겠다. 안으로 들어간 나와 루카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입소자들이에요. 그림이 완성됐구만. 마법제는 어디 있는 거야? 한 노인이 벽에 무언가를 칠하고 있었다. 오늘은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냄새로 추측하건대 자신의 배설물로 보였다. 다른 여성은 인형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다. 사라져, 이 악마야! 정신착란에 의한 망상이나 트라우마인가? 입소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의 흉터? 대부분이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 뭐지? 방 안쪽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방문을 열자 이럴 수가!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들이 입소자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있었다. 아직 소리 지를 힘은 있나 보네. 헤드샷 300점. 매달린 이들의 상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엄마 아파요. 술래야, 나 잡아봐라. 이봐,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 거야? 뭐야, 너네 어디서 들어왔어? 갑이 신성한 업무를 방해하다니. 이게 시급 얼마짜린 줄 알아? 들켰으니 하는 수 없군. 죽여버리자. 코모노가 고용한 깡패들이 모양이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은 피해망상을 증폭시키고 세상을 향한 적대의식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을 이용해 살인사건을 일으킨 죄. 니놈들도 코모노와 한패라면 니놈들도 죽어 마땅하다. 정답. 그치만 죽는 건 사양이야. 보수를 두둑하게 받았거든. 놈들은 그리 말하며 칼을 꺼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놈들은 피해자 대신 천장에 매달린 꼴이 되었다. 반성은 했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거절한다. 그냥 물어봤을 뿐이야. 놈들은 가혹한 고문 끝에 죽음을 맞이했다. 루카와는 신속히 피해자들을 보호했다. 24시간 내내 감시당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뒤쪽에서 엔진 소리가 울렸다. 소리가 난 곳에서 한 남자가 초조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렇게 쉽게 침입하다니. 남자의 정체는 코모노였다. 모모치가 당했다. 보통 내기는 아니야. 자초지종을 CCTV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 오기 전 코모노의 경호원을 자처하던 남자의 숨통을 끊었다. 이건 불공평해.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다. 쫓아가요. 어렴풋이 보였다. 코모노는 국도를 따라 남서방향으로 갔어. 도주 경로는 단순했다. 이 길로 쭉 가면 그 녀석이 있을 거야. 그러나 코모노에겐 비장의 수단이 남아있었다. 놈을 쫓는 건 쉬운 일이었다. 멈추지 말고 달려라. 머지않아 코모노의 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 백미러를 통해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수상한 사이드카를 부착한 바이크가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이 또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사이드카에 탄 남자는 인간의 개념을 아득히 초월한 모습이었다. 여긴 운전하기 편하군요. 역시 뭐든 경험해봐야 아는 법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남자는 사이드카에 탄 채로 바이크 핸들을 조정하고 있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코모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경 쓰지 말고 밟아. 네, 선생님. 코모노의 차는 다리 너머 강가로 향했다. 녀석이 왔군.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 그때 남자가 손에 든 스위치를 눌렀다. 폭파시켜볼까요? 그 직후 다리 전체가 폭발했다. 뭐야? 다리가 폭발하다니! 남자는 드리프트로 바이크를 멈춰 세웠다. 이거 참 잘 됐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다리마다 폭탄을 설치해두거든요. 무너진 다리 코앞에 승합차 한 대가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남자는 목숨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순간 다리 옆 쓰레기 처리장이 눈에 들어왔다. 저기로 돌진하는 수밖에 없어! 그는 황급히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한파 탓에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차는 결국 미끄러지고 말았다. 이에 루카와가 속도를 높였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그래, 가자. 루카와의 두 눈에 신념이 깃들었다. 우리 때문에 사망자가 생겨선 안 돼. 루카와는 악셀을 최대로 밟았다. 맹렬히 돌진한 차가 미끄러진 승합차에 바짝 붙었다. 자, 그와 동시에 루카와가 핸들을 꺾었다. 좀 흔들릴 거예요. 이윽고 우리 차와 승합차가 충돌했고 승합차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밀려나갔다. 승합차는 쓰레기 더미를 타고 올라가며 감속했다. 하지만 우리가 탄 차는 낭떠러지로 매섭게 돌진했다. 선생님, 멈출 수 없어요. 알고 있다. 차는 그대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다. 엔진을 멈춰. 화재가 나면 안 된다. 네, 선생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루카와에게 명령을 내렸다. 차는 제어를 잃고 경사면에 따라 굴러떨어졌다. 차가 빙글빙글 돌며 몸 곳곳에 심한 타박상이 생겼다.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차는 심하게 훼손된 채 움직임을 멈췄다. 우리는 피를 철철 흘리며 밖으로 나왔다. 꽤 많이 다쳤군. 루카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상태를 파악했다. 6번째, 8번째, 9번째 총 3대의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머리는 어림잡아 20바늘은 꿰매야 할 듯했고 뼈 몇 개는 금이 갔으며 열상도 여럿이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군. 코모노를 쫓자. 일어날 수 있겠나? 네. 서둘러.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때 뇌진탕의 영향인지 루카와의 다리가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루카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선생님, 면목 없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가세요. 먼저 가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네? 그 말은 그냥 넘겨들을 수 없었다. 가령 네가 여기 혼자 남는다고 치지. 그저 다쳤다는 이유로 코모노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아무래도 너는 고문 소믈리에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구나. 쉬고 있어라. 그리고 2번 다시 사무소에 오지 마라. 이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나의 의지가 아닌 피해자의 한과 분노다. 한편 폭발 소식을 들은 야쿠자들이 절벽 위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떤 자식이야? 남자는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냐? 못 보던 얼굴인데.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무리 봐도 초면인데.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야쿠자들은 그것이 원격 폭탄 스위치임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다음 순간 주먹밥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야쿠자의 얼굴을 꽉 쥐는가 싶더니 전 삼각김밥이 좋더라고요. 그대로 두개골을 으스러뜨리는 게 아닌가. 머리를 눌러도 삼각형은 되지 않는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남자의 손톱에는 기묘한 형태의 금속이 심겨 있었다. 한편 코모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지금쯤 저승이 있겠군. 나를 방해한 대가다. 그때 남자가 슬쩍 모습을 드러냈다. 죽음 또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수고했다, 카레시. 예상대로 남자는 코모노가 고용한 자객이었다. 그런데 그때 절벽 끝에서 누군가의 손이 불쑥 튀어나왔다. 코모노, 드디어 만났군.
아니, 이윽고 한 인형이 절벽을 타고 올라왔다. 온몸에 빛을 갑을 한 나였다. 이 고문 소믈리에의 소나귀에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자, 단죄의 시간이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걸로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남았지? 걱정 마라. 넌 확실히 죽을 테니까.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절벽에서 추락 후 클라이밍까지. 부럽군요. 귀중한 경험입니다. 코모노는 그새 기세가 등등해졌다. 멍청한 놈. 카레시의 표적이 된 이상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전 손톱으로 사람을 눌러 죽인 경험이 아주 많답니다. 이 괴물의 이름은 카레시. 제게 투표하지 않은 악인을 해치우는 것 또한 경험이죠. 중국의 킬러 마을 사염촌의 국회의원이다. 내게 반발했던 입소자 가족도 모두 카레시가 처리했다. 참 편리한 살인귀야. 뭐라고? 파리처럼 윙윙거리는 녀석들의 머리를 다 들여버렸지요. 인간을 파리처럼 죽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카레시가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대체 사람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번 고문 대상은 네 놈들이다. 고문은 사양하죠. 이 손톱으로 죽일 수 없는 상대는 없습니다.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실력을 굳게 믿는 상대에게 유용한 전투 방식이 있다. 그럼 내 어깨라도 박살내볼 텐가? 자, 그리 말하며 어깨를 내밀었다. 다음 순간 놈이 내 어깨를 꽉 쥐었다.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경험. 손톱이 어깨를 파고들며 핏방울이 튀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였다. 곧이어 놈의 손톱이 멈췄다. 이제 내 차례군. 너도 똑같이 해주지. 어깨를 쥔 손에 힘을 주자 뼈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강철 같은 악력이 철골을 꺾고 신경을 끊었다.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악력에서 압도당하자 놈은 절망에 빠졌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야. 이런 부류의 악당에게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다음 순간 놈이 난데없이 내 어깨를 물고 늘어졌다. 아무리 그래도 어깨를 물린 경험은 없으시겠죠. 놈은 비장의 수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괴물은 자신의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꽉 깨물고 있어라. 나는 이것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몸에 힘을 집약시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뺐다. 그리곤 근육에 힘을 주어 어깨에 박힌 이를 빼냈다. 놈의 이빨이 뿌리째로 뽑혀나갔다. 이빨이 모조리 뽑히는 경험이라니. 무식하긴. 치아는 구조상 수직압력에는 강하지만 수평으로 가해지는 힘에는 약하다. 이 꽉 깨물어라. 있어야 깨우죠. 나는 들은 채도 않고 있는 힘껏 주먹을 휘둘렀다. 그럼 입 벌리고 있든가. 이를 꽉 물지 않으면 충격이 뇌에 직접 가해진다. 괴물은 하나의 고깃덩이가 된 채 바닥에 널브러졌다. 코모노는 불이 나게 도망쳤다. 말도 안 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나 누군가가 코모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도망가? 그는 빛을 갑을 한 루카와였다. 넌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될 거야. 그 낭떠러지를 기어서 올라온 것이다. 따라와. 곱게 죽을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루카와는 코모노를 잡는 데 성공했다. 나는 카레시를 질질 끌며 고문실로 걸음을 옮겼다. 잘 됐군. 고문을 경험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따라가도 되겠지? 루카와는 눈치를 보면서도 나를 따라왔다. 고문실에 도착한 뒤 루카와는 조심스럽게 고문을 준비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 곳곳에 열상이 생기고도 이런 부상 따위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뜨거운 철구를 옮기는 루카와의 모습은 제법 기특했다.
준비를 마치고 고문을 시작했다. 당장 꺼내지 못해! 장애인에게 돌을 던진 주제에 입만 살았군.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루카와는 새빨갛게 달구어진 철구를 가차없이 집어넣었다. 천도로 달군 철구입니다. 이 또한 경험이지요. 철구의 무게 탓에 뼈가 부러졌고 열에 의해 피부가 순식간에 타들어갔다. 코모노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왜곡된 정의감에 사로잡혀 무차별 살인사건을 꾸몄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심신상실! 그딴 건 다 연기야! 난 사회에 불필요한 인간을 제거했을 뿐이야! 정의를 위해서라면 다소의 희생은 감수해야지! 나는 대답 대신 철구를 추가했다. 아픈 척하긴. 연기가 제법인데. 놈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철구를 떠넘겼다. 이 또한 경험입니다. 저리 치워! 힘으로 밀리는 코모노가 먼저 죽을 듯했다. 나는 카레시를 항아리에서 끄집어냈다. 우선 너부터 시작하지. 도망치지 못하게 도끼로 다리를 절단했다. 장작이 되는 기분도 한번 경험해봐. 그러자 놈이 항복을 선언했다. 싫어. 더는 겪고 싶지 않아. 한심한 놈. 팔도 잘라버려야겠군. 이 괴물은 오뚜기가 되어 굴러다니도록 내버려뒀다. 그러는 동안 코모노는 자결지옥에 시달렸다. 토치로 지져뒀어요. 코모노도 결국 항복을 선언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고문으로 수천 명을 살해한 인간을 의사는 정상이라고 진단할까? 네. 질문에 대답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난 너 같은 악인을 고문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안 그래, 루카와? 네, 정말 좋아요. 악인이 고통받는 얼굴을 보면 군침이 돈다니까요. 상쾌한 말투가 루카와의 광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럼 넌 우리 같은 비정상인에게 살인을 허용했지. 기뻐하도록. 그냥 죽이진 않을 거야. 넌 가혹한 고문 끝에 정신이 나간 채 죽음을 맞이했거든. 원하는 대로 최악의 사례를 만들어주지. 안돼.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일간 코모노와 카레시의 몸을 번갈아가며 깎아내리자 놈들은 같은 타이밍에 사망했다. 그 후 범인인 코모노의 사망과는 별개로 사회에서는 사회 심신상실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요즘 형법 39조 얘기로 떠들썩하네요. 그렇구나. 쉽지 않은 문제지만 어린아이가 총으로 누군가를 쏘더라도 사회는 그 아이를 벌하지 않을 거야. 어린아이는 사건의 중대함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처벌은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자에게만 가해지지. 심신상실자도 마찬가지야.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인은 그 행위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심신상실자에게 무죄를 내리는 건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야. 처벌이란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지. 그들이 심신을 회복하고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스스로 뉘우치기를, 그리고 유가족과 마주하기를 바라는 것. 현행법은 그렇게 설계돼 있어. 그렇지만 심신상실자에게 무죄를 내리는 것이 유가족의 마음을 갈갈이 찢는 것 또한 사실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인을 애도하고 이 사건이 풍화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뿐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